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21일 늦은 오후에 위기의 한국경제,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은? 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 겸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특임교수인 이학영 교수가 진행합니다. 이 전문위원은 방송과 다수의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현 시기에 맞는 현명한 재테크 전략을 안내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육원 측은 예상 밖의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재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갖고자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05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3-2229-8778이고 강사는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영 특임교수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학영 교수의 양력은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대우증권투자정보부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과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친구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일부 시작인데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저께 은근히 저야 뭐 옷을 회사에서 주는 걸 입고 오잖아요. 네네. 어저께 제가 약간 파란 톤 입었잖아요. 네. 어저께 다른 출연자도 다 파란 톤 입어갖고, 그 넥타이도 좀 파랗고, 안 좋은 여기 거죠. 어저께 나왔던 분은 네. 그저 약간 빨간 게 푸른색이 섞였어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 톤이고 자기도 색깔 빨간 오늘 근데 그 넥타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온통 파라네 그래갖고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 어저께 초록색 하고 왔는데. 초록색이니까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파란색을 입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근데 그래갖고 오늘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코디한테 얘기했더니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입해 주셨어. 오늘 이럴 때일수록 빨간색을 입어줘야 되죠. 저는 이렇게 팬티는 빨간색 입고 있었는데 참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참 좋은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오늘 하여튼 코스닥이 조금 살아나려는 모습인데 이 정도 갖고 살아났다고 얘기할 건덕지조차가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열렸는데요. 2시간 됐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반등세에 대한 좀 상당히 좀 미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현물 쪽에서 코스닥을 지금 11시 현재 240억 이상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는 기관은 거의 뭐 이제는 어제 이제 매도가 끝나고 나서 손을 놨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은 이제 어제 코스닥에서 매물 폭탄을 던졌었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저께 이제 2,000억 가까이, 근데 장 막판에는 이제 1,600억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1,600억 매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어제 외국인이 사실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에서 246억 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오늘도 24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270억 가까이 매도해서 하면서 그래도 좀 잠잠해지나 보다. 코스피에 대한 매도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잠잠해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여전히 외국인은 오늘 1,500억 가까이 1,4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의 상대적인 약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신의 이 매매를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최근에는 코스닥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주식에 대한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투신은 샀는데 이제 어제 하루 팔은 거죠. 어제 하루 팔았고 특히 이제 이 시장 변동의 주인공은 이 금융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그다음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 이렇게 진행이 좀 됐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루만 좀 진행이 됐고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기관은 코스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도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코스닥이 이틀 동안 2, 3일 동안 급락하면서 올라간 것은 그건 코스피도 아니에요. 왜요? 낙폭과대지. 아니, 낙폭과대인데 그것도 아니라 딱 올라가는 거가 딱 3개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올랐죠. 현대차와 똘만이라고 어저께 표현했는데요. 맞어요. 저는 진짜 똘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랑 통신주가 3개가 올랐거든요. 그게 코스피라 그러면 코스피지만 그거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약간 오늘 이제 코스닥 좀 진정되려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저께 일부 뉴스 보니까 이런 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기관들이 뭐 특별 긴급 회의하고서 올 팔았다, 올 매도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다 소설 같은 얘기들이고. 누가 그런 소설 쓰는 거야? 기자들이 기레기지 솔직히 그런 것들이. 지가 봤어? 지가 봤어? 그런 것들이 기레기지 뭐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 자체가 좀 틀렸다는 보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통신사나 통신주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 사는 것들 정말 그걸 사갖고 돈 벌려고 살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팔고 나면 뭐라도 현금 갖고 있으면 혼날 것 같고 갖고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이성영 교수 얘기했다시피 연기금도 현금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에 욕먹는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사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며칠 연속으로 벤치마크에 떨어지면 뭐 뺏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거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돈 벌려고 사는 것라기보다는 뭔가 좀 대안도 아니죠 그냥 시장을 지금 샀다 이거죠. 시장에 대한 안전판을. 그 정도 보기 때문에 역시 중심은 되건 안 되건 코스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되건 안 되건. 되건 안 되건. 되건 안 되건 그걸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이성원 교수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요즘 그냥 받아먹거든요. 솔직히 해서 자수하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건 간에 지금 올라가는 거 물론 여기 전문가들도 얘기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사물인터때 대하고 핀테크 은행도 얘기하지만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일반 분들은요. 보통 투자가들은 보통 투자가들은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중국 소비주거든요. 그거가 많이 올랐던 거지 그것이 깨진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거는 그들 먼저 갈 일이 아니다 지금요. 걔네들은 앞에 큰형님 있어요. 큰형님. 네.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는 큰형님을 보셔야 돼요. 큰형님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건 안 하신 건 간에 아모레포식으로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뭘 봐야 돼요? 두 마리가 있잖아요. 셀트론이랑 한미약품 봐야죠. 두 마리.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뭐 봐야 돼요? 그쪽에 중국 소비주에서 또 그 밖에 있다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는 CJNM이나 네.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 NC나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금 담은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시장을 좀 잘 좀 보셔야겠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잘 갔던 거 오늘 좀 쉬는 것은 달러가 원달러 내려갔잖아요. 그죠? 원달러 좀 내려갔잖아요. 그치가 얼마예요? 원달러가 지금 얼마니까? 다시 또 올라가나? 원달러가? 내려갔다.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데 그 오늘 달러가 상대적으로 뉴욕에서 달러가 좀 내려갔어요. 네. 달러가 내려간 것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니야? 모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모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뭘 봐야 돼? 부유들 봐야 돼. 부유들이 우리 걸 보시면 안 돼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전지현님이 나오신 수요일 부유들을 보셔야 된다. 그분이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말을 안 하더라도 여기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 센터는 어디입니까? 킴증권이잖아요. 네. 네, 킴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외환시장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을 보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초대 손님 하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시장에서 약간 반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반등하냐면 항공주가 반등합니다. 항공주 유가 하락 때문에. 유가 하락 때 반등하는데요. 이거는 이미 이 정도 한 6개월 전이었으면 이게 이미 이 가격이 아니죠. 이미 고가를 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진짜 이런 게 정말 재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면 무조건 유가가 내려간다면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항상 경영학이나 경제학 시험 보신 분들은 화살표를 많이 걷는 걸 시험을 보거든요. 그걸 안 봤죠. 네. 그러니까 회사 업계에 들어와서 그렇지 시험으로 화살표 건 적 없죠. 근 적 없죠. 네. 전 시험 보면 화살표 엄청 거요. 경제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요. 네. 그래서 묘가 유가가 올라가면 호재다 악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매크로 변수, 마이크로 변수 하는데요. 유가가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호재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것만 보면 호재인데 문제는 원달러 원이 오려면 지금 이게 상당 부분에 이게 또 외화 부채를 깔고 있단 말이죠. 이 회사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뭐 1원씩 뭐 10원이 뭐 올라갈 때마다 대한항공이 얼마나 부채 더 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 보면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이 금년 얼마죠?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네. 6월 7월에 20년 만에 월간으로는 최대로 비행기 값이 내렸어요. 네. 아까 제가 말한 건 뭐 미국 비행기 요금 있죠. 비행기 요금이 월간으로 보면 최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최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쟁 격화.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행기 좌석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경쟁 격화 처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소위 대형 항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항공사들이 가격을 저비용 항공사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요. 이거가 포인트인데, 지금요. 그래서 그쵸. 보면, 저비용 항공사 말로 안 타봤죠? 타봤어요. 네. 저비용 항공 가면 이러잖아요. 물만 아니면 나 콜라도 사먹고, 뭐, 햄버거도 사먹고, 뭐 이런 거 사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항공, 비행기가. 네. 조금 이렇게 후덜덜덜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는 처음 얘기고, 지금은 그건 아니죠. 왜 부산 갈 때 지난달에 탔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건 탄 거고, 느낌이고, 그거는 그거나, 대한항공이 가는 부산이랑 같은 기종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프로펠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그 저비용 항공사는 거의 90%가 똑같은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3년 가는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애들끼리 하는 농담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요금 자체가 있죠. 요금 자체가 마이너스 요금제를 씁니다. 네. 뭐냐면 일반 이코노미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이면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런 걸 빼는 거죠. 미리 좌석
좌석 정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해주고 또 깎아주고 짐을 자기가 캐리하는 것만 하나 있고 나중에 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돈 받고요.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걸 깎아주는 걸 마이너스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델타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마이너스 요금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하던 거를 $900 하는 거죠. 막. 이런 식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여튼 항공주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시대 트렌드를 잘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손님 오셨기 때문에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제 코너 이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네. 거의 새 열간이 수준이죠. 네. 새 교수님의 그럼 네.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저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네. 그 경제학도 하시나요? 아니죠. 그 재테크 관련된. 재테크 관련해서. 네, 재테크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유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혼쭐해주셨습니다.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2학년 교수님이 2학년 담당이신가 봐요. 네? 2학년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그걸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죠. 이분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젊은 감각인 줄 알았는데. 채팅창에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2학년 저는 교수님.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제 이름으로 받아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거 요즘 통신사나 네. 어디서 나면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랑 요즘은 이제 주민번호 뒷번호 못 누르고 생년월일까지만 누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름하면 뭐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네. 항상 할 때 항이랑요. 빵할 때 0이야. 빵점 그래야지 알아들어. 빵할 때 0. 빵이랄 때 0을 해야지 사람들이 0을 써. 네. 항자도 헷갈려요. 학 쓰는 사람도 있고 한자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항은 대충 쓰는데 0을 못 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현대차 네. 얘기 살짝 했는데 네. 사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는 하겠지만 네. 자동차 부품주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9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유로6 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갖고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연비 규제겠죠. 네. 연비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 교토위정서에서 뭐 차량용 네. 혹은 운송 부문의 연비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속사정을 들여보다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선진국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로6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연비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한국 쪽에서도 역시 2025년까지 탄소에 대한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과제를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내용이 네. 결국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6년부터 신규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요 한 155g/km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25년까지 23.2km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2014년 9월부터 유로6를 실행을 하면서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는 올해죠. 네. 올해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DCT, 듀얼 클러치 트랜지미션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이런 부분이 부각이 서서히 되고 있었는데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먼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도 역시 뭐 현대차에서는 이 DCT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DCT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수동 변속기 클러치를 2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 변속기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동 변속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홀수단, 짝수단이라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떼면서 자동 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필요 없습니다. 클러치가 필요 없이 1단, 2단 단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송은 그냥 이동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가 없더라 보면. 그렇죠. 나랑 비슷한 뚜벅이더라. 네. 근데 차 운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는데 네. 이 DC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운전의 스릴까지 네.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제가 뭐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면허는 있어요? 면허는 있습니다. 장롱? 네, 14년 무사고입니다. 장롱에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페라리 쪽에서 먼저 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소모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을 했는데 네. 성능이 확실히 향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폭스바겐이 주도를 네.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변속기 종류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뭐 장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네. 단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를 많이 쓰고 있고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자동 변속기를 많이 네. 쓰고 있고요. 네. 그게 향후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죠. 네. 말씀을 해드렸던 건 뭐 연비 뛰어나고 네. 차 운전하는 재미 있고 네. 다만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많이 단점으로서 작용을 할 테지만 뭐 결국은 지금 DCT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CVT라고 해서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북미라든가 일본 쪽에 좀 주도를 해서 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로 6를 하다 보면은 유럽 쪽이 좀 치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향후 DCT 쪽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DCT 수요 추이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네.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2008년부터 DCT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테스트가 이어지게 되면서 뭐 2018년까지 거의 100만 대, 1000만 대 수준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여기에서 이제 습식과 건식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습식의 DCT의 차량 모델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엔진을 돌게 되면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완전 없다라는 측면이 아닌데요.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이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출력이 높게 되면 연비가 조금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그렇겠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습식, 건식으로 했을 때 현대 네.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네. 넘어갔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 7단 DCT 라인업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투싼 피버 같은 경우는 출시가 안 됐는데 엑센트라든가 i30, i40 네. 유럽 쪽 차량이 먼저 좀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소나타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출시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벨로스타 역시 7단 DCT를 좀 벨로스타? 네. 벨로스타 별로 본 적이 없네. 네. 망했죠. 망했어요? 3단도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적응이 안 돼갖고 좀 망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쪽에서도 역시 DCT 라인업을 네.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올해 예상으로서 낙용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착용을 해 본 다음에 네.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네. 개선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엑센트 같은 경우 10%, 네. 뭐 i40도 역시 10%, 그다음에 네. i30 같은 경우 9.9, 네. 그다음에 벨로스터 같은 경우 4.2. 아까 네.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네. 투싼의 경우는 이제 뭐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적용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2016년 올해가 이슈가 되면 하반기죠. 하반기도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가솔린 직분사 쪽이 지금은 주요 화두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 보면 GDI 뭐 그렇게 광고한 적 있죠. 맞아요. 그런 거 많이 기억나네요. 네. 그게 이제 가솔린 직분사 방식.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CDI는 같고. 뭐야? 디젤인가?
CVT. 벤츠 이런 거 C자 CDI 이런 거 써 있던데. CDI까지는 제가 한번 이석준 대표 모셔야겠네. 그 친구가 빠삭인데 이런 거. 그렇죠. 폭스바겐 쪽으로 굉장히 또 모든 걸 다 알아 그 친구는. 예.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DCT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로 6에 대한 이슈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최근에 받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오토모티브라든가 DIC 대표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3기는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또 밀렸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3기 그 이승원 교수도 얘기하고 우리 이석준 대표도 몇 번 나올 때마다 듀얼 클러치 얘기했는데 5천 몇백 원까지 갔다가 반토막까지 갔다가 요즘 좀 올랐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딴 게 뭐 있어요? 경창산업, S&T 모티브, 유니크. 얘네들도 다 DCT한테는 네, 그쪽 관련주. 요 부분은 우리 또 자동차공학 석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DCT 이런 거죠. 뭐 어떤 거? 장점. CVT 아닌가요? CVT? 네. 근데 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CT를 채택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판단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건 이제 DCT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선택이거든요. 현대차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연비 때문에 연비 개선 때문에 DCT를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지. DCT를 냈다고 해서 소비자가 야 이거 DCT니까 이거 뭐 드라이빙 감각이 있고 이런 걸로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DCT는 현대차로서는 이제 근데 DCT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DCT를 채택하는 게 더 싸냐 제조 단가에서 아니면은 차량 경량화해서 다른 거 알루미늄 바디나 아니면 이런 쪽을 갖다가 그쪽으로 가는 게 싸냐 이거를 보고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그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연비 개선을 많이 시켜줄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달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DCT 자체가 어떤 마케팅에 대한 포인트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좀. 자기 운전해봤어요? DCT는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그쪽 제가 이 DCT 탔었잖아요. DCT 말고 저거는 해봤지. 그 뭐지? 무단. 제가 예전에 폭스바겐 탈 때가 DCT였잖아요. 전 DCT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운전의 재미, 지금은 좀 운전 안 한 지 몇 년 됐지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엄청 잘 나가고 탄력 바로 밟으면 바로 나가는 그런 거 나가는데 조용한 거로 보면 보통 그러니까 저속에서 조용한 거는 무단을 쫓아갈 수 없죠. 근데 무단은 단점이 이게 닛산에서 많이 써왔는데 제가 또 닛산 자동차도 닛산 쪽도 한 1년 탔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근데 닛산이 그건 좋은데 좀 우리나라에서 좀 젊은 친구들 타기는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고속으로 가면 많이 돌아요. 엔진의 RPM이 높아져갖고 고속에서 힘이 좀 약할 겁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조용한 걸 원하시면 여성분들한테는 DCT보다 무단 변속이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수리 비용은 상당히 비싸다는 거. 저는 다 고쳐도 봤거든요, 그런 거. 근데 하여튼 분명히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아까 역시 이성 교수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네. 디자인 기억나는 게 3기 오토모티브 아직도 알아봐야죠. 3기 오토모티브 때 폭스바겐 쪽에 뭐 납품 얘기 그래갖고 좀 올라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랑 현대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동차 쪽 얘기가 계속 되니까 잠깐 한번 볼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하바라고 우리가 이제 그 올류투싼 2021 올류투싼인데 그러니까 아래 게 올류투싼이고 위에 게 하발이거든요. 하발 H1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다른가? 라는 거를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이게 60% 싸니까 왜냐면은 산타페가 최저 트림이 4,20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얘네들은 2,000만 원대, 2,7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싼을 투입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 유럽부터 시작이 되는데 투싼을 투입했는데 점유율을 못 올린다. 지금 5개월 연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4개월 만에. 지금 보게 되면 이거를 감안해 본다라면 투싼의 성공 여부 이게 아마 현대차 주가도 가를 거고 현대차에 대한 어떤 운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에서 4,200만 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최저 트림이. 여기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네. 형님 힘내세요.
우리 형님과 형님의 힘내시라고 말씀 딱 들으시네요. 어쨌든 투싼에 현대차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제네시스 쿠페처럼만 네. 그 뽑아준다라면 디자인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제네시스 쿠페 보셨나요? 봤어요. 예, 잘 빠졌더만요. 예, 제네시스 쿠페처럼만 뽑아준다면. 네. 그럼 다음 질문이 이거죠. 정말 제네시스 쿠페랑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닛산에서 스포츠 쿠페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뭐죠? 네네. 네? 닛산에서 스포츠 쿠페로 나오는 거. 닛산의 스포츠 쿠페 나오는 게 있는데 아는 분 적어주세요. 그거랑 두 개랑 같은 라인, 같은 같은 가격대일 거라고요. 네. 뭐 사겠니 하면 뭐. 그쵸. 뭐 살래? 이러면 뭐 살래? 닛산은 뭐 있는데 아시는 게 있는데 닛산의 라인이 있거든요. 닛산의 인피니티 스포츠 라인이 있어요. 그 쿠페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엄청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이 딴 건 안 팔리는데 그게 잘 팔려요. 인피니티가 또 고속도로의 제왕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제가 좀 알던 분이 있었는데 여기 키움 했을 때 네. 고객이에요. 저희 회원이었는데 네. 이분은 자동차에 잘 모르는 분인데요. 오늘 갑자기 네. 형님 내려와 보세요. 차 한 대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차 사는 게 아니라 밥 먹자고 내려갔더니 이 차 타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거 뭐야? 닛산인 거야. 네. 그랬더니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전 잘 몰라. 그냥 좋아하고 샀어요. 그랬더니 딱 닛산 타고 갔어. 아 그분 저기 인피니티 타시는 분인데 차가 훅 잘 나가죠. 근데 이 차 좀 나올 텐데요. 이번에 네. 같이 보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제네시스 이번에 새로 컨셉카로 이제 뽑아놓은 건데 이렇게만 나오면야 좋겠죠. 근데 닛산 인피니티고 닛산 스포티 라인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NX인가 뭔가 딱 있는데. 네. 보통 근데 요즘에 인피니티가 그릴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요즘 다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게 저 그릴이 요번에 우리나라에 그 나온 차가 비싸게 안 나왔거든요. 제규어 XE. 제규어 디자인. 제규어 XE가 다 저런 라인이에요. 예. 근데 제규어 XE랑 그랑 제네시스랑 크게 엄청 차이가 많이 안 날 거래요. 인피니티 3호라고 올라왔는데. 그런가 보네. 인피니티 3호. 네, 보통 여성분들이 그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고 디자인 쪽으로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디자인 이쁜 차를 좀 사고 싶다. 그래서 미니 쿠페가 한창 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 거니까 안 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사람한테 딱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뭐 살래? 네? 가격 차이도 좀 안 나고 뭐 살래 하고 딱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피니티도 좋은 차. 그러니까 인피니티도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들 보면 그릴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다 똑같다니까요. 도요타도 이렇게 해놓고. 네, 그게 저게 약간 다르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차인데 싸게 나온 라인 있죠. 네. 그 뭐죠? 마제라티도 네. 그렇고. 마제라티 마제라티는 비 오는 날 소리 난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 인트로 하는 거. 네. 그거부터 해서 거의 다 비슷한 모델이죠. 아시는 분이 기블리를 샀는데 겁내 후회하고 있어. 비 오는 날 바닥 긁는 소리가 난대. 그러면 후회하시면 네. 한 40% 깎아서 넘기라 그래요? 그러면 좋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지 뭐. 네. 차가 필요 없더라 산다. 40%만 깎고 주고 한 6개월 그리고 다시 팔고. 이거 한 3, 4개월 하다가 난 또 우리 이석준 대표한테 야 이것 좀 어떻게 처분해줘. 알겠어. 갖고 가. 네. 다음 얘기해보자.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액세서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액세서리 들었죠. 네. 네. 저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그냥 액세서리로서 이슈를 충청도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액세서리라는 얘기가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망했던 G4 그것도 하나의 액세서리죠. 가죽. 그렇죠? 우리 한번 봤잖아요. 커피숍에서. 그렇죠. 신기하다고 사진 찍을 뻔했잖아요. 그 사람. 별로던데. 지포 쓰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렇죠. 그 앞에 커피에 먹는 사람. 너 왜 샀니? 그 소리 한 거 들었죠?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그 내용이 삼성전자나 LG전자 역시 그런 그 액세서리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갖고 계시는 또 샤오미 보조 배터리.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하나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신사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통사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그렇죠? SKT에서 나왔던 빔 프로젝트가 꽤 많이 팔린 걸로 제가. 많이 팔죠. 25만 원이니까 TT 상품이었어요, 그때. 네. 그 다음에 요즘에 LG U 플러스도 역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또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T에서는 헬스케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사물 인터넷과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 지금 액세서리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위에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드렸던 G4라든가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제 디자인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저 같은 경우 갤럭시 S4를 쓰는데 S4 역시 겉에가 이제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밀어 쓰게 되면은 문을 열지 않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지 않고도 전화 받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사면 이어폰도 좀 저렴한 거를 자체적으로 쓰게끔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LG전자 쪽에서 괜찮은 이어폰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또 따라가는. 그래갖고 작년에 저희가 또 잠깐 한번 봤을 때 따라했다. 근데 그게 뭐 한 60% 가격밖에 안 된다. 블루콤에서 나온 그 얘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액세서리의 형태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스마트워치도 하나의 뭐 상품으로 단독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밴드라든가 요즘에는 블루투스, 뭐 스피커, 그 외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US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와이파이를 받기 위한 장치도 역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드렸던 샤오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샤오미 배터리, 그 다음에 셀카 스틱, 멀티탭, USB, 그 다음에 뭐 불 들어오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얘네는 그 특징을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만들죠. 그 관련된. 근데 이게 이제 샤오미 제이션이라는 용어로서 그러니까요. 사용이 되고 있고 아마 대부분 샤오미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뭐 보조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부분 휴대용 배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쓰잖아요. 일체형으로 이번에 갤럭시 노트 5가 충전이 덜 됩니다. 4,400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3,3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배터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또 실용성과 함께 액세서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을 보게 되면 85예요. 85조 달러, 5조 원. 이게 올해 추정. 오,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느 증권사 자료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의 좀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필름 안 붙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아니, 가끔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무슨 평생 쓸 거 아니니까 대충 쓰자. 그런 게 있고 뭐 모르죠. 저희 형은 일부러 안 붙여요. 저희 형 얘기는 뭐 그게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저희 뭐라 그러는데 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저희 형은 나름 얼리 어댑터거든요. 일부러 안 붙이더라고요. 저희 형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방수 방수 제품도 역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케이스 쪽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시 케이스라든가 필름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필름이 좀 상처 입거나 뭐 기스라고 하죠. 흠집이 나게 되면은 바로 교체를 하죠. 그리고 그 좀 브랜드 있는 데 있잖아요. 약간 뭐 여러분 찾으면 약간 브랜드 있는 그 있잖아요. 필름이라는 거 업체 있잖아요. 거기 하면 첫 번째는 100% 내면 두 번째는 평생 50%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만 붙이면 돈 벌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잘만 붙여주면 또 돈 주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붙이는. 방법을 알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휴대폰 그 액세서리 변천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피처폰 시대였죠. 열쇠고리. 열쇠고리인가요? 그 고리 쪽으로 많이 맞아요. 열쇠고리. 행운의 부조 있고 막 기억나네. 거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많이 이슈가 되고 해봤자 전자파 방지, 금딱지 이런 거 하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안테나 위에다가 뭐 인형 하나 붙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충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케이스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부가 상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캠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달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피처폰 시대에는 그냥 이쁘게 꾸미는 거, 그게 최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호 휴대성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케이스라든가 필름이 보호라든가 휴대성을 목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시대는 이제 뭐 부가 기능, 즉 샤오미 미, 그다음에 혹은 말씀을 해드렸던 와치 같은 경우는 신체 리듬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전에도 뭐 블루투스에 대해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는데 요즘에 또 집에서 들으려고 이런 걸 좀 장만을 하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네. 왜냐면은 그 PC라든가 이게 화질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가격도 좀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해드렸던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역시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남자 여자를 해서 성별로 어떤 걸 많이 쓰냐. 보통 케이스 필름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케이블 같은 경우도 집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잘 끊어져 갖고 5개 정도 있고요. 뭐 펜시로도 요즘에는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피커를 꽂는데 그 스피커를 안 꽂으면 먼지 들어간다라고 해서 디자인으로 또 많이 꽂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거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컨셉을 잡고 들어가야겠죠. 관련주는 뭐 있을까요? 관련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시픽 앤 코리아, 그 다음에 아이리버, RF텍도 요즘에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비중이 좀 작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백산이라든가 하이소닉, 서원인텍,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케이스 부품주,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인가 내일부터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액세서리 쇼? 맞아. 한다고 했는데. 해요? KI 기타스, 코리아 잇, 액세서리. 저기서 하나? 대치동 있는데, 거기? 코엑스. 코엑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가봐야겠네? 그래갖고. 오늘 한번 가봐야겠네. 그럼 엄청 싸게 팔거나 거저주거든요, 줄만 잘 쓰면. 괜찮은 거야. 진짜. 그럼 끝나고 바로 가야겠네. 그래갖고 막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액세서리로 나오다 보니까, 호재가. 인바 입고 그냥 혹시 코너 있으면 그냥 절반 가게 사면 샀다가 바로 팔아야겠네. 뭐 그런 데로 돈 벌어야죠 뭐. 벌어야죠. 진짜로요. 인바디가 그 우리나라보다는요 미국에서 인기이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팔면요 금방 팔려요. 인바디 그 있잖아 밴드 있잖아. 했는데요. 저는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블루콤 얘기하면서 헤드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헤드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저는 이제 블루콤은 이제 저건 뭐야. 사물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 교수가 얘기하는 아이리버도 사물 인터넷이냐는데 그 아이리버 뉴스 검색하시면 사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혹시 아세요? 블루디오라고? 블루디오가 이렇게 절대 비싼 거 아닌데 중저가 이거 헤드폰이거든요. 이건 물론 중국 걸 텐데요. 이거 엄청나게 인기 애들 엄청 많이 쓰고 다녀요 요즘에요. 이게 닥터들의 그대로 그렇죠. 그게 이게 200불짜리면 이게 50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카피본 아니야, 카피본. 카피본 있고요. 이건 이제 저는 없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민감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거 소비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차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면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제가 샀거든요? 뭔지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만 카돈이라는 거 모르세요? 하만 카돈. 하만 카돈이라고 이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 샀는데 이거가 롯데마트? 아니, 롯데 하이마트가 이게 36만 얼마 찍혀 있어요. 근데 최저가는 우리나라 최저가가 이제 찾아보면 26만 원, 7만 원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24만 원, 6만 원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 출장 갔었잖아요. 제가 딱 얼마 받아왔냐면 19,000엔. 그러니까 19만 원, 20만 원 좀. 그러니까 20만 원 딱 해서 이거 제가 딱 사고 싶었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딱 가서 요거 하나 딱 사갖고 그때 갖고 돈 남은 거 요거 하나 사갖고 온 거 제가. 득템하셨네요. 득템이죠, 요거. 이거 소리 제가 빵빵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왜 버리냐면
예전에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오디오다 이런 것들 많이 썼잖아요. 홈시어터.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인텔이란 게 유행했잖아요. 인텔. 인텔이란 거 보면 웬만한 신혼집에 저희 형 결혼할 때도 인텔을 형성했거든. 네. 지금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쵸.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딱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나 아니면 소니 좀 한 거. 그런 것도 스피커 해봤자 좋은 거 해봤자 500불 하거든요. 50만 원. 근데 전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가 26만 원 얼마 살 텐데 이거 소리 제가 제 귀에는 좀 맡기잖아요. 고급이 아닌데 소리 빵빵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 롯데하이마트에 가면 이거 있거든요. 전시해놓은 거. 근데 37만 원에 제가 살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위원님도 혼자 사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가족 있죠. 가족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인 가구에 대한 증가가 개인을 위한 소비에 대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 대한 쪽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사치에 대한 그런 그 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 액세서리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히려 이제 호황 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부가적으로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5만 원짜리 블루투스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애들 많이 쓰는 거, 애들 보는 거, 보스 이런 거, 보스 그 요래 우리나라 신형 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27만 원 정도 찍혔을 건데 요런 거가 샤오미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루디오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성능이 한 40불에서 60불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는 우리 거가 끼기가 힘들어. 그게 좀 아쉬움이죠. 그건 그렇고요. 내일 제가 또 엮어서 청주 가잖아요. 네. 청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도에 계시는데 저한테 사인 받고 싶은 분. 제 이름을 네이버 치면 아직 나오니까요. 쳐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메시지 또 갔으니까. 그리고 그 저희 카톡에 트리플 플러스 하면 거기 홍보래 그 안내가 나왔으니까 일단 청주예요. 청주.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건 안 되고요. 충청 그렇죠. 올 수가 없어. 올 만큼의 가치는 없다.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강의하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많이 오시면 됩니다. 내일 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슈도 올 건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뭘 물어보시나? 하만카돈이라니까. 하만카돈. 하만카돈 치면 나올 거래요. 하만카돈. 네. 이거 좀 젊은 친구도 있고 이게 롯데하이마트 가면 있어요. 소리 들어보시면 되는데 소리가 또 한마디로 빵빵. 빵빵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뭐 젊으신 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보스에서 하는 거 보스 스피커 2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거. 그 소리보다 이게 세요. 분명 훨씬 셉니다, 이 소리가. 근데 값은 이게 그 37만 원은 비싼데 우리나라 최저가 26만 원 정도 있더라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25만 원, 26만 원. 근데 저는 하여튼 19,000 얼마에 샀는데 이거 저는 딱 이거 하나 샀어요. 딱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아까 그거 보여드리게 되면 잠시만요. 어떤 거? 트리플 플러스 메시지. 트리플 플러스 메시지. 여기 이렇게 트리플 플러스 그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평생교육원 누르면 지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충청도요? 청주. 어떤 분은 청주 요즘 지방대학이 캠퍼스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 발송 나갔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 경우를 보면 저는 충청의 사위입니다. 말리포의 사위. 우리 이 교수는 어디 사위? 논산의 사위. 강경이죠, 강경. 논산이잖아요. 강경입니다. 근데 그 동네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서산이라면 서산을 스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산이라면 뭐라 그래요? 또 태안이라고도 뭐라 그래? 태안 속에 말리포가 있긴 있는데 말리포랑 거기랑 또 많이 또 물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의 경우를 보면 제가 그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식도 늦게 할 뻔했던 남자예요. 결혼식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저희 와이프랑 신부랑 엄마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 있죠. 결혼하기 전에. 있어 없어? 있죠. 저희 결혼식에 보면 장모님이랑 신부랑 장모님 입장에서 딸이랑 막내딸인데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없네. 왜 없겠어요? 늦게 오셔서? 버스가 늦었죠.
버스가. 빨리패서 오는데 버스가 늦었어. 네, 진짜로. 그래갖고 내일 오신 분은 혹시 그쪽 오신 분은 저희는 시간을 정확하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7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8시쯤 오셔갖고 아직 벌써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돼. 근데 그런 경우 많아. 근데 말리포 사람들 많아 그런 게. 아시겠죠? 여기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의 들어오겠네. 네? 항의 들어오겠어. 항의 들어오죠. 네. 그래갖고 우리 결혼식 때 막 시작했거든. 네.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났어. 네. 언제 알아? 왜요? 버스 들어온다고. 버스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이 결혼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있다 오셨을 걸. 그래갖고 결혼하면 보면 이제 그 엄마들이 오셔갖고 그 어머니 부모님 오셔서 촛불 이렇게 켜는 그런 세리머니 있잖아요. 우리는 언니가 있어. 언니가 딴 사람 쪽에서 저기 또 부모님이 안 계시나 그런 소리 깨닫으셔도 돼요. 진짜로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나는 저거 좀 어저께 자기가 얘기하려던 것 중에 그것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요? 그 엔테스랑 시스코랑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 왜냐면 엔테스 요새 강한데요. 그 얘기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엔테스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내가 대장이야라고 지금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엔테스가 이제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제 공통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파트너가 시스코죠, 시스코. 그다음에 SK텔레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가상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어느 쪽에다 최적화 시켜줄 거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가상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들을 설치하고 연결하는 미래형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게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하드웨어가 있는데 같은 하드웨어를 갖고도 내가 윈도우를 깔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에서 나온 그 탭을 보게 되면 탭이 뭐예요? 탭 제품들. 태블릿 제품을 보게 되면. 윈도우로도 부팅을 할 수가 있고 듀얼 부팅이 됩니다. 요즘 듀얼 부팅 많이 하죠. 안드로이드도 부팅을 할 수도 있고. 부팅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계는 하나인데 네트워크 어느 이제 그 시스템을 까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장비는 그대로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중간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입히느냐,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걸 갖다가 사물 인터넷에 최적화시킬 거냐, 미디어 스트리밍 쪽에 최적화시킬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엄청난 기술인가 보네요. 기술이죠.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는 빨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고 그런 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는 가상화,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등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연말까지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 설계 및 개념 증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시스코하고 지금 보게 되면 엔테스가 공동 개발한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장난이 아니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MOU 체결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테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저희가 뭐 엔테스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노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지. 그냥 계속 뭐 엔테스 갖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엔테스가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실적도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탐방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참 그것도 그렇고 나스미디어 해갖고요. 나스미디어를 탐방 가보라고 얘기해봤더니요. 지금 전화했더니 10월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방이 좀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기 있고 그런 애들은 뭔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슬쩍 전화 걸어봐서 탐방 바로 했는데 내일 오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안 주는 거야. 역으로 그런 거잖아. 내일 오세요라는 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안 좋은 거지. 최소한 이번 달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두 가지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샤오미가요. 오프라인 매장 들어오잖아요.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니라고 나왔어? 가짜네? 그게 유통 매장인데, 그게 이제 공식 진출이라고 잘못 와전됐다. 이상했어. 온라인으로 들어오거든, 온라인이요. 네네.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거 좀 보여드릴까? 어떤 거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좀 찝찝한데, 이게 딴 게 아니라 CNN에서 어저께 특집 방송, 긴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목 보시면요. 고스트 오브 1997. 파이낸셜 크라이스, 리턴, 홈타이사 뭐예요? 1997년 대자보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와 현실화 아니는 건 상관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은 이제 낚는 제목이 좀 들어갔는데요.
1900 아시아가 it's starting to a bit like거든요. 1990년에 약간 조금씩 비틀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비틀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1991년에 이성윤 교수는 젊으니까 그때 막 대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1900 언제? 97년에 대학생 아니죠. 때 아이브 들어갈 때. 대학교 졸업했지. 아마 그럴 땐가? 예. 나이가 들었네 자기도 제법. 나름대로. 나도 대학교 막 졸업했을 텐데. 아 그때. 예.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가 사람들이 많이 이게 부인하는 이게 아니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나 이거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런 거 화폐 같이 떨어진 거가 중국 위안화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보다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마치 우리나라 1990년 같은데요. 부채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외화 부채가 많고요. 거기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가 이제 거기 화교가 꽉 잡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슬람 문화지만 경제권은 이 화교권이 원액을 갖고 있어갖고요. 그게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를 또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가 지금 이 기사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리서치를 인용해갖고 얘기하는 거가 또 우리나라 기분 나쁘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베트남 있죠. 그런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하여튼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말레이시아가 맞나? 뭐요? 지금 이게 말레이시아 통화에 대한 쪽인데 이게 링깃.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내려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째 떨어진 거예요, 1년째. 쭉 떨어진 건데 최근에 아예 하도 떨어지니까 변동성이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호들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별다른 변화는 없거든요. 달러 인덱스 별다른 변화 없고 미국 장기채 수익률 보게 되면 별다른 변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장만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거든. 외환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통화들 지금 호들갑 떨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은 호들갑 떨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 별다른 변화 없고 그다음에 뭐 채권 수익률도 별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걔네들부터 움직였지. 그래서 논리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가 그거 호들갑이 문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기사의 논점은. 그래서 어려운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치적으로 말레이시아 수상 제재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부패 연루는 말이 많대요. 그 지금 정치적 불안하다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대통령이 작년에 됐는데 개혁을 약속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됐대. 그래서 양 나라가 모두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1분 하여튼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 2부에 우리 또 초대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